인건비 증명자료 사례와 양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증명자료 미흡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등록된 자료를 보시면 이 현물인건비 증빙을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이 RCMS상에 등록된 증빙을 이제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현물인건비 추가 증빙 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 라는 문구를 써서 그냥 이렇게 스캔한 이 문서 파일만 하나 등록을 해주시고 증빙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인건비를 자계자 이체해 가신 경우인데 증빙 문서가 열어보면 그냥 빈 문서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빙 서류가 아닌 것들을 등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미흡 사례이고요. 다음 보시는 미흡 사례는 인건비를 집행을 했는데 급여 대장만 등록한 경우입니다. 인건비 증명 자료에는 급여 대장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 현황표 그리고 또 실제 급여가 이체된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인건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 대장만 등록하고 증명자료 다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어떤 내부 결제 문서, 품위서를 올려주셨는데 그냥 요거 한 장만 올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의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로 얼마를 집행하겠다라는 내용만 있고 실제 인건비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분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실제 이체되어 있는지 급여 대장이나 이체증 같은 걸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증빙을 하나씩만 올린다든지 또 인건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인건비 증빙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미흡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양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연구원 현황표입니다. 이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있어서는 이 연구자별 참여 기간 그리고 인건비 계상률 확인 그리고 참여연구원이 변동이 됐으면 그러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 등 인건비 사용 시, 현금 인건비 사용 시 준수해야 될 인력의 유형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력 유형도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좀 구분해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표준 샘플 양식을 저희가 샘플로 하나씩 이제 각 항목별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참여연구원 양식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참여 기간, 인건비 계상률, 참여연구원의 변동사항 그리고 영리기업 같은 경우 참여인력의 유형, 구분 이런 내용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쭉 말씀드릴 표준 샘플 양식들은 이 영상 하단 안내 설명 자료에 따로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링크나 설명 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리기관 같은 경우 이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국가연계발사업 연계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서식인데요. 이 양식도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식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국가연계발혁신법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표준 서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리기관 현금계상 인건비 관리계획 및 현황 이쪽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사용하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유, 예를 들어서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을 참여한 현금 인건비 또는 전문연구 사업자라든지 또 각 부처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별도의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현금 인건비 금액에 대해서 원래 계획되는 예산 금액, 인정받은 금액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금액 등을 반드시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서는 협약 당시에 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문서고 또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변경, 총액이 증액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승인을 받을 시에도 이러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 정산 시에도 이 서류를 반드시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해서 이 인건비 중에서는 사전 승인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말씀드릴 장비 재료비부터 활동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좀 중요한 항목들, 사용 용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포해드리는 양식에 별도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쭉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실제 증명자료 작성 시에 참고할 만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다 하는 뭐 이런 모범적인 사례 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참여연구원 이 현황표에 참여연구원의 명, 그리고 이분이 신규 인력인지 기존 인력인지, 그리고 참여 기간, 인건비 계상률 등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아주 잘 작성된 사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변경과 관련된 사유서, 확인서를 또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이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은 통보사항인데요. 여기는 통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건비 계상률 변경과 관련된 사유서를 또 제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인건비 계상률 변경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는 이런 사례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는지 저희 혹시 여기 같이 있는 회계사님들 중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유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유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 또는 뭐 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인건비 계상률과 또 회사에서 연구개발기관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계상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왜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용도로 쓰는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네,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저희 쪽에 또 이런 계상률 변경과 관련된 사유서를 또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참작되고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 급여대장 그리고 인건비 이체 내역을 또 증명자료로 또 제출해 주신 사례인데요. 이 급여대장이나 인건비 이체 내역은 그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의 어떤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인건비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내역들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신 사례인데요. 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나 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경우는 영리기업의 경우 뭐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증명서류로 예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이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는 꼭 신규 채용 인력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구비 정산 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좀 저희 회계사님 중에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행기관에 소속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서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출할 때 그것이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채용 인력이 아니더라도 정산 시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 요청을 드리면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영리기업 현금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부분인데요. 이 왼쪽 편에 보시는 게 2023년 이전의 규정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2024년에 신규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요 주로 이 서식이 좀 바뀐 내용이 과거 2023년도 이전까지는 주로 이 현금 인건비 계산 중에서 신규 채용 연구자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관리하는 서식이 있었었는데 서식에서 바뀐 부분은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계산하는 예외적인 인정 사유가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구분해서 모두 기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리기관 현금 계산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제출해 주실 때는 새로 바뀐 서식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로 왼쪽 편에 보이는 거는 인건비 집행 내역 점검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과제 배정이 되면 여러분들 수행 기간에 참고 자료로 인건비 점검 계산률이나 한도 계산 관리 목적으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배포해 드렸던 엑셀 자료인데요. 혹시 그것으로 계속 관리
관리를 해주셨다면 그 관리한 엑셀 파일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해 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어떤 경우에 제출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실질적인 내용은 급여명세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개인의 정보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급여명세서를 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급여명세서 좀 대체해서 이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좀 받기도 하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는 또 4대 보험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여명세서를 조금 대신하는 개념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급여대장이나 또 어떤 필수 불가피하게 이런 증명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때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도 보완 자료로 좀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도 제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 좀 증명 자료 제출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부 인건비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외부 인건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또 계상하고 사용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과 관련된 증명 서류 예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외부 인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에 참여하는 어떤 과제에 참여한다는 계약서 또는 과제에 참여한다는 이런 협약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 인력이 타 기관에 소속된 외부 인력이라고 한다면 그 외부 인력 소속 기관에 어떤 확인을 받는 그런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 소속 기관에 그런 해당 연구기관이 확인 요청을 보내는 공문이라든지 또 외부 참여연구원에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서 이러한 문서도 반드시 좀 제출이 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부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에는 그 외부 인력에 소속된 그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혹시라도 그 외부 참여 인력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는 이렇게 그 해당 소속 기관에 그 외부 인력에 직접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런 내용을 또 통보해 주시는 그런 문서를 반드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회사님들 여러분들께서 정산 업무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꼭 수행기관들한테 이런 부분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면 이제 문의 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급여 이체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급여 명세서만 대체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실 이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이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물 인건비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여부도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인건비를 좀 회사에서 지연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혹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급여 명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체증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취지인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내용은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를 막 더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건비 증명자료 사례와 양식을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